우리는 전 시간에 정적분 아주 많은 내용들을 배웠었죠. 그쵸? 첫 번째 배운 게 뭐냐면은 어떤 이건 부정적분하고 연관이 있지만 큰 거 미분에서 작은 게 될 때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작은 거 dx라는 것을 이제 정적분이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썼냐면은 일단 얘의 한 부정적분인 이 함수를 구해서 이렇게도 표기를 하고요. 실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렇죠? 윗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 대입한 값을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정적분의 정의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은 어떤 숫자다? 상수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웠던 정적분의 정의 계산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 거는 조금 긴 이야기였어요. 되게 긴 이야기인데 이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함수가 그 축보다 위에 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xa라는 곳부터 x는 b라는 곳까지 해당하는 요 넓이 값, 요것을 우리가 넓이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넓이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봤었죠. 이제 어차피 넓이는 넓이 쪽 가서 다시 활용할 거니까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는 걸로. 어쨌든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은 위 빼기 아래였어요. 그쵸? 그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 갈까요? 위에 있는 함수가 y는 fx고 아래에 있는 함수가 y는 gx일 때 x는 a부터 x는 b까지로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축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이런 스타일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넓이는 뭐다? 위에서 아래를 뺀 거에 다음과 같은 정적분값.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를 증명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핵심은 이거였죠. a부터 x까지 ft dt라는 개념은 원래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건 t는 a, 오른쪽에 있는 건 t는 x라고 약간 이제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상태에서 핵심 내용이 이거 아니었어?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왔죠? fx 나왔죠?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요 다음 단원 9단원에서 나올 겁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해서 자세한 얘기는 9단원 가서 할 거니까 이거는 9단원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요 얘기가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나왔었고요. 끝으로 이제 정적분 계산법 같은 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요? 뭐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상수배 fx dx 이런 거. 상수배를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는 별로 많이 쓸 일은 없긴 한데 요거 3번 내용과 섞어서 쓰는 게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끼리 덧셈이나 뺄셈을 한 거를 정적분하라 라는 개념들. 뭐가 있었지? 따로따로 a부터 b까지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정적분 기호가 보다시피 좀 길다 보니까 공식도 다 길어요. 이런 거 말고 이제 정적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성질 하나 있었죠. 뭐냐면 a부터 a까지 fx dx. 뭐 나왔죠? 는 0. 기억나요? 그 다음에 b부터 a까지 혹시 위아래가 잘못 나오면, 왜냐면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아래다가는 작은 숫자, 위에다가는 보통 큰 숫자를 적어요. 보통은 하다 보면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불편하죠. 불편할 때는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정적분을 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A부터 B까지고 또 하나가 B부터 C까지. 이런 식의 정적분은 그냥 A부터 C까지로 한 번에 구하면 된다라고 해서 넓이로 이해하면 쉬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각종 계산법들 등등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정적분이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하는데도 이만큼이야. 까지 이해가 가요? 부정적분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공식 자체가 너무 단순하니까. 그치? 부정적분은 얘기했듯이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부정적분 하시오.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3분의 AX 세제곱. 기억나요? 2분의 BX 제곱 더하기 CX에 적분상수 이렇게 하나 붙죠. 이 정도만 하면은 부정적분은 거의 끝이라서 정적분 쪽에 할 게 많죠. 계산도 많고 공식도 많고 특히나 이거 3번 공식 되게 중요한 공식이죠. 이걸 바탕으로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하니까 이해 갔어?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했더니 그 개념 아니지? 뭐지? 개념 넓히기? 거기 파트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도 있다는 건 알았는데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나한테 개념 넓히기 1-3번을 증명하고 싶다.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꽤 중요한 공식이라서 요거 하나 해주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개념 넓히기 1-3번입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 요와 유사한 공식이 몇 개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만 더 외우도록 하세요. 그 이상은 좀 에바고 딱 2개 정도만 외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이 263페이지에 있는 개념 넓히기 1-3에 있는 그 문제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 알파 베타라 하자. 그럴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2차식을 정적분한 결과가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임을 한번 증명해 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하고요. 이해 가나요? 이게 그림으로는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면 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기는 거죠? 뭐 A가 양수라면은 이렇게, 그쵸? A가 함수라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가, 안 가? 그리고 이제 베타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교점 왼쪽이 알파, 오른쪽이 베타 이런 뜻이죠. 이걸로 하는 게 설명이 더 매끄러울 것 같은데 그럼 요 2차 함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하라는 얘기는 이 넓이 찾는 거 아니야? 이해가? 원래는 기둥을 2개 세워야 돼. x는 알파라는 기둥과 x는 베타라는 기둥을 2개 세우는데 이 기둥이 하필이면은 요 끝점을 지나기 때문에 기둥처럼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 넓이 찾을 때 우리가 쓰는 게 정적분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요 기둥 2개가 요 교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둥 2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손톱 부분만큼의 넓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마 모든 교재에 아마 이게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정석에서는 이거를 무식하게 풀어낼 겁니다. 아마 정석에서는. 정석에 있는 거 풀이를 그냥 잠깐만 알려주면요. 정석에서는 이렇게 해요. 저 3차, 그러니까 2차를 적분하면 3차일 거냐, 그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아까 잠깐 써줬잖아. 저거 적분하면 3분의 A의 X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B의 X 제곱에 더하기 CX인 건 이해 가요? 정적하면은 원시 함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아까 뭐뭐 대입하는 거야? 네, 알파와 베타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걸 실제로 보여줘요. 베타를 대입하고 알파를 대입해서 빼는 건데 빼기를 잘 이해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이해갈까? 베타를 대입한 값이 이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알파를 대입한 값을 빼니까 이렇게 되거든, 식이. 이것도 이해가니?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2분의 b의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세 번째 것도 c의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정적분한 게 이거거든요, 결과가. 정석은 이렇게 풀어요. 셋 다 잘 보면 어때요? 공통인수 하나 있죠? 베타 빼기 알파. 셋 다 베타 빼기 알파로 묶어낸 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왜냐면 두 군의 합이 뭐겠어?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 아니야, 그치? 또 두 군의 곱은 a분의 c일 거 아니야. 요것과 아까 얘기한 공통인수 묶기를 이용해서 준식을 막 고치면 그게 이게 나온다 라고 정석에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심심하시면. 안 심심해? 안 심심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보여준다면 이게 셋 다 베타 빼기 알파로 묶으면은 첫 번째는 3분의 a에 뭐만 남아 그러면? 이거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뭐가 되니? 여기가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되는 거 이해 가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곱셈 공식 변형 요거 이용하면 되지 않아? 요거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좀 편한 방법. 왜냐면 이 편한 방법이 나중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다른 공식도 하나 추가로 외우세요 했던 거 있죠? 그것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아니, 이 방정식의 두실근이 알파 베타면 저 2차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치? 여기 뒤에다가 능령 붙이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아니에요? 다시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며, 그치? 근데 여기다가 능령 붙인 방정식도 두근이 알파 베타일 거 아니야? 그럼 얘랑 같은 식 아니야? 그래서 저 적분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일단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요 식을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요? 주어진 식?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상수 곱하기 함수 꼴은 상수 바깥에 빼서 곱해서 된다고. 그렇지? a 곱하기는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 a는 굳이 증명할 필요 없겠지. 요 나머지 부분이 마이너스 6분의 요거인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죠? 상수 곱하기라서 다시 한번 처음에 주어진 식, 준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곱하기 a는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앞뒤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그걸 위해서 뒷식을 살짝 변형할 거예요. 어떻게? 이걸요. x에서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 다시 빼기 베타. 같은 거 이해 가죠, 둘이. 그쵸? 이해 가잖아. x 빼기 베타라는 게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지워지니까. 그치? 왜 이 짓거리 했다고? x 빼기 알파를 이렇게 겹치게 두 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가로를 살짝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x 빼기 알파를 곱하라가 이제 피적분함수 자리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랑 분배할 거고요. 요만큼이랑도 이렇게 분배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럼 요거 두 개 분배하면 뭐가 되겠어?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얘랑 분배하면 요게 이제 모양이 안 이쁘니까 빼기로 할게요. 그러면 요것도 베타 빼기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걸 분배했잖아. x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dx 곱하기 a. 곱하기 a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이해 갔어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똑같은 인수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이렇게 제곱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이렇게 상수 곱하기 1차식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 적분할 때 너희가 x n제곱만 적분하는 것만 배우지만 조금만 머리를 굴려본다면 x 더하기 a의 n제곱도 적분식을 유도할 수 있었다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적분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거 적분하면 뭐예요? 3분의 1 x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해 가요? 요거 파란색 부분 적분한 거 요거인 거 이해 가요? 그럼 요거 적분한 건 뭘까? 요거 1차식이에요. 참고로 보다시피. 그쵸? 이거 1차식이잖아요. 이거 상수구. 두 근이잖아. 상수구. 여기만 x가 들어가 있는 1차식이라고. 1차식 적분하면 뭐가 된다? 2차식 되겠죠? 빼기 2분의 1에 상수는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이 1차식 쪽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이해 가요? 빨간색 적분한 거 이거. 상수는 무시해도 되고요. 따라서 적분한 건 제고 제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a인 거죠. 이렇게. 이해 가? 요 식이 또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베타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앞에 있는 게 3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죠. 여기다가 이제 빼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가 베타 대입하면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인데 한 번 더 나오네.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일 거 아니야, 이것도. 그치? 베타 대입한 모양이 이 모양인 건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알파를 대입하면요. 알파를 대입하면 이거 0이죠. 이것도 x에 알파 대입하면 0이죠. 그러니까 알파 대입하면 둘 다 0, 0 돼요. 그러니까 뒤쪽은 빼기 0이나 마찬가지라 쓸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거 곱하기 a 이렇게 바뀌어요 또. 이게 뭐냐고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아니야? 곱하기 a이고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준식은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아까 잠깐 봤죠. 2차 함수 넓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시피 a가 음수여야 이 값이 양수가 나와요. 그쵸? a가 음수, 위로 볼록해야 여기가 음수라서 이게 양수잖아. 큰 근 빼기 작은 근 이거 양수지. 그치? 그래야 양수가 나와요. 보다시피 정적분 값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2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2x야. 제곱, 블라블라. 근데 한 근이 1이고 한 근이 4래. 이 넓이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공식이에요, 일단. 이해 가요? 이거는 정적분이랑 넓이랑 똑같은 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에 있잖아. 색칠된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지 않아? 이거 저번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다, 그치? 위에 있으면 정적분은 양수 나오고요. 아래에 있으면 정적분은 음수가 나와요. 근데 넓이는 무조건 양수만 쓰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적분이 넓이랑 똑같지만 이게 이제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서 아래 블록일 때는 반대로 나와요, 부호가. 헷갈리면 이렇게 해도 돼.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어차피 무조건 우린 양수만 쓸 거니까 편하게 여기에 그냥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6분의 이렇게 보통 외운다 이거죠. 넓이만 구한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이건 정적분이야. 넓이랑은 조금 달라. 이게 넓이 공식이야. 쉽게 말해서. 어떤 공식? 6분의 a. a가 뭐죠? 최고차항 계수.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된 넓이를 구하시면요. 일단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럼 2 나오죠. 2의 가져 무슨 말이지? 거기다 뭘 곱해요? 베타 빼기 알파.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얘네 둘의 폭이에요. 폭. 그쵸? 이쪽이 알파고 이쪽이 베타면 베타 빼기 알파가 이 둘 길이 아니야? 폭. 그 폭을 세제곱하는 겁니다. 폭이 얼마입니까? 현재 3이죠? 그 3을 세제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야? 넓이 9 나오지. 이 넓이는 9. 이렇게 한 번에 딱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첫 번째는 이럴 때 써요.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좀 더 응용하면은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거,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인 거 넓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응용하면은. 그래서 기본 공식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공식. 알아듣겠어? 일단 증명은 했고, 그치?
여기 증명은 돼 있잖아. 녹화했으니까 모르겠으면 다시 집에서 봐잉. 증명은 했으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 그럼 이 넓이는 뭘까 대체? 이 넓이가 뭔지 알겠어? 박씨, 이 넓이 뭐예요? 이 넓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박씨, 너 말이야, 너.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기억 안 나요?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봐봐. 야, 이게 2차 함수야. 그걸 적분하면 뭐 나와? 3차 함수 나오지. 3차 함수 개형 배웠지, 니들. 야,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3차 함수 어떻게 나오지?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보다시피 감, 증, 감 아니야?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평평하다가 증가하다가 평평, 이거 아니야? 이 넓이가 뭔 줄 알아요? 이 극대와 극소의 차입니다. 차. 높이차. 이게 구란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지금처럼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어. 극대와 극소의 차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때 이거 쓰면 되게 편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극대와 극소의 차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좌표를 하나씩 구하려면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은 차이만 구하고 싶어 할 때는 이걸로 대신할 수 있어요. 넓이로. 왜냐면은 적분을 한 다음에 대입하잖아. 그 도함수 0 되는 값을 대입해서 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함수 높이의 차를 구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거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면 일단은 이게 넓이 구하는 것만 잘 이해도 돼요. 일단은 그 유도 과정은 다 한 것 같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어쨌든 핵심은 2차식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대입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증명하는 게 목표라고 보면 돼요. 일단 이걸 어떻게 증명했지라고 말이에요. 핵심은 뭐라고요? 똑같은 인수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중요한 거 있다며. 공식은, 그치? 이거랑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 공식 쓰는 거는. 언젠가는 이 공식을 한 5번은 쓸 겁니다. 진짜. 정말 많이 쓰는 공식이고요. 요 식을 살짝 바꿔볼까? 예를 들어서 곱하기 a는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곱하기 지는 거니까 별로 의미 없지. 그치?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곱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x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베타. 이 3차 함수 그릴 수 있겠어? 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할게요. 이렇게 똑같이. 그럼 3차 함수 어떻게 그리죠, 이거? 3차 함수가 이게 내가 뭐라 그랬지, 이거? 그 x축과 만나는 좌표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제곱이 있으면 접한다. 베타가 하나밖에 없으면 관통한다. 그치?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요 넓이가 얼마게? 라고 한 거야, 내 말이니까. 아까는 뭐라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요 손톱 넓이가 얼마야? 해서 나오는 공식이 얘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가 알파고 베타고 a는 뭐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론 이 식은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죠. 뭐 그쵸? 지금은 a 값이 양수인 건 이해가죠? 아래볼로. 이해가? 그러니까 a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정적분하면 음수가 나와. 이거 너무 복잡한가? 어쨌든 이런 그래프일 때는 요 넓이 이렇게 구한다 이겁니다.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이해가? 그럼 이렇게 3차 함수 둘러싸인 넓이는요? 할 수 있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은 넓이를 구하려면 어때?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거 보여? 그 색칠되는 부분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넓이 값이요. 그냥 이거 정적분을 때려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넓이는.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근데 이걸 전기해서 한다고? 에이. 이거 스킬. 지금은 x 빼기 알파가 제곱이죠. 2번 있잖아. 이거 한 번밖에 없고. 요거를 고치자 이거죠. 어떻게? 요거를 아까랑 똑같아. x 빼기 알파에 더하기 알파에 빼기 베타. 이렇게. 이게 어차피 x 빼기 베타니까. 그러면
요거를 얘랑 분배 이렇게 하면은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치? 요거를 부호를 바꿔서 베타 빼기 알파라고 쓴 뒤 이거를 얘랑 이렇게 분배하면은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이렇게 정적분하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가요? 만약에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다른 어쨌든 뭐 적당한 a가 나 있는 이런 3차 함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뭐라고요? 여기 곱하기 a가 붙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 a 곱하기는 뭐가 가능하다고? 나가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a 곱하기가 이렇게. 이해 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3차 함수일 거고. 그치?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내용은 아까랑 비슷해요. 이거 적분하면 뭘 것 같아? 4분의 1의 x 빼기 알파의 4제곱이고 요건 2차식이잖아. 적분하면은 빼기 3분의 요 계수가 일단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여기에 무엇과 무엇을 대입하라고? 베타와 알파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는 거죠. 베타를 대입하면은 이게 뭐가 돼? 4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고 여기도 베타 대입하면은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에 한 번 더 곱하니까 마찬가지 베타 빼기 알파 4제곱이죠. 빼기 3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 됩니다. 여기 값에서 이제 밑에 걸 대입할 건데 알파를 대입하면 0 나오고 이것도 0 나와요. 그렇죠? 그럼 지워지니까 어차피 0이거든.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얘 빼기 0을 마이너스 AB 하는 거니까. 그럼 4분의 1 빼기 3분의 1이야. 이게 얼마니? 마이너스 1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A도 있는데 그럼 뭐가 되겠어? 12분의 A가 되겠지? 그리고 뭐가 돼?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 돼요. 따라서 저 넓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양수일 거예요.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치? 양수죠 이거. 이게 넓이 공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3차함수와 이렇게 X축이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관통하는 모양으로 생겼을 때의 넓이는 다음과 같다. 요 공식과 요 공식이 뭔가 많이 좀 닮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6분의고 얘는 12분의 1이에요. 요거는 3차식이고 요건 4차식이고요. 이거 알아두면은 이제 저런 거 문제 나오면은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 딱 대입해서 푸는 거지. 그럼 이런 공식이 또 있느냐? 네, 또 있죠. 엄청 많습니다. 나도 잘 안 써요. 참고 나도 이거는 정말 많이 쓰고 이것도 가끔 쓰는데 이 이상은 잘 안 써요. 나도. 근데 만드는 방법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지금 해결이 됐어? 이거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내가 일부러 나중에 해줄게라고 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해줄게라고. 할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보다시피. 이걸 너한테만 알려주면은 이제 그 다음 애가 나와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애가 나와서 저도 모르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려고 중요한 문제라서 칠판에 설명했습니다. 되게 길죠. 하지만 증명 자체는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뭐 한다 쓰고 저기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쓸 거예요. 넓이 구할 때.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응용해서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마이너스 2다. 예를 들어서 블라블라블라. 그다음에 1차 함수가 이렇게 통과한다. 또 적당한 1차 함수 뭐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적당히 통과한다. 여기 교점 좌표가 만약에 1이고 여기 교점 좌표가 만약에 4다. 이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뭐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 이것도 넓이 구하라고 하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은 얘랑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6분의 최고차항 계수를 적은데 넓이를 구할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폭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요. 이렇게. 폭의 세제곱. 그럼 넓이 9잖아. 그치? 저렇게 구하는 스타일로 푼다 이거지. 그러면 되게 간략하게 풀 수 있잖아 문제를. 그치? 막 되게 지저분하게 막 쓰고 막 전개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외워서 풉니다 보통. 이 두 가지. 나중에 넓이 할 때 다시 한번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고 또 다른 거 질문 있으면 잠시 후에 개별적으로 질문할 시간 줄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를 두 개를 풀었었죠, 저번 시간에. 그쵸? 예제를 하나, 두 개를 더 풉시다. 그리고 나서 추가 개념 좀 더 설명하고 마지막 문제까지 풀면 오늘은 정적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은 정적분 연습 문제를 질문 받을 테니까 좀 풀어 오셔라. 이번 주 내가 봤을 땐 다음 주까지 진도를 나가도 시험 대비 시간은 충분해. 일단은 함수의 극한은 다 끝낸 거 아니야? 마플 시너지? 거의 끝냈죠? 물론 몇 개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함수 연속 다 풀어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거 이제 정적분하고 연속하고 하면 이제 여유 있게. 니들은 되게 여유 있다니까, 지금. 다른 반은 막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지금. 바빠요, 걔들. 266쪽에 있는 예제 3번. 함수가 x가 1 미만에서는 2x라고 정의되어 있고 x가 1 이상에서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정의가 되어 있대. 그럴 때 0부터 3까지 x 곱하기 f의 x 빼기 1. 요 정적분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범위에 따라 다른 모양을 그려준다면 적분 역시 범위에 따라 나눠서 다시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fx가 아니네. 나쁜 놈들.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들려고 그냥 fx가 아니라 fx 빼기 1이래요. 저 그래프를 x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나 봐요. 무슨 말인지 갔어? 그게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여기 있는 x가 한두 개겠어? 이거 다 x잖아. 이거 여기도 x고 여기도 x잖아. 심지어 그치? 요 x마다 그냥 다 똑같이 x 빼기 1을 대입하면은 요게 뭔지 정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배우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고? 2배의 x 빼기 1이죠. 그러니까 다 평행이동하는 거 아니야? 짜려져 있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그것뿐이겠어? 저 정의역도 평행이동돼요. 이렇게. 이해 가죠? 그래서 이걸 바꿔 써준다면 요거는 결국 x가 2보다 작을 때란 뜻이고, 그치? 그럴 때는 어떤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2x 빼기 2 나온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요거는 무슨 뜻이야? x가 2 이상이란 얘기네. 그치? 근데 뭐 나와?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나오겠네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자리를 얘 또는 얘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뭐에 따라서?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서 적분도 나누는 거지. 왜냐면 나는 지금 0부터 3까지 할 건데 이 그래프 자체가 2를 기준으로 왼쪽일 때와 오른쪽일 때 그래프가 달라지잖아. 그치? 뭐 왼쪽일 때는 기울기 2짜리인데 오른쪽일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뭐 이런 거거든 지금. 그치? 그러니까 구간도 0, 2 따로, 2, 3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한 다음에 합치면 되겠죠. 뭐라고요? 이거를 나누는 거죠. 0부터 2까지 얘와 더하기 2부터 3까지의 얘로. 이거 뭔 말인지 이해 가지? 그건 우리가 앞서 얘기한 A부터 B까지와 B부터 C까지를 합치면 A부터 C까지 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거든요. 2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를 따르는 거죠. 누가? 요 함수가. 요 뒤에 있는 요 함수가 뭐가 된다고? 2x 빼기 2가 된다고 이게. 이게 2x 빼기 2랑 같은 거니까 여기다 x 한번 더 곱하면은 2x제곱 빼기 2x네. 그치? 그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되고 더하기. 이건 무슨 뜻이야? x의 범위가, 그러니까 요 문자의 범위죠. x의 범위가 2부터 3까지다. 2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럼 여기에 해당하니까 요 자리, 요 뒤에 있는 함수에다 요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x 곱하기에 누구? 얘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을 곱하면 돼요.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가 되겠네. 요거를 이제 여기 2부터 3까지 이렇게 정적분하면 된다. 되게 여기부터 이렇게 쓸 게 많아요. 보다시피 굉장히 길어요. 굉장한 인내력을 요구해. 이거는
이러다 하나만 삐끗하면 다 날아간다 이거지. 정답이 보기 없다 이거지. 주관식이면 더 막막할 거야, 그치? 내가 푼 게 맞나? 되게 찝찝할 거고. 장난 아니야, 여기부터. 적분부터는.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적분은 뭔 줄 알아? 3분의 2 x 세제곱 빼기 x 제곱이다. 에다가 각각 뭐 대입하라고? 2와 0을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2를 대입하면은 뭐야 이거? 8, 2, 16. 3분의 16이네? 빼기 여기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죠. 다행스러운 거 0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0을 대입하면 0, 0이거든요. 첫 번째 정적분 값은 얘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더하기 쓰자. 요거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에 이해 가요? 요거는 3x 제곱 됩니다. 이해 가요? 어? 미쳐버리겠죠? 2와 3을.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정말 미친다? 나중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알아? 되게 헷갈리니까. 사인을 미분한 건 코사인이거든? 나중에 다 증명해요, 이거. 그 코사인을 미분한 건 반대로 마이너스 사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인을 적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이고요. 코사인을 적분한 건 사인입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제. 사인을 미분한 거 코사인, 사인을 적분한 건 마이너스 코사인이거든.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돼요 이제 머리가.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여기 탄젠트 들어가 보세요 이제. 참고로 탄젠트는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고요. 탄젠트는 적분하면은 ln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c입니다. 이거 c가 왜 붙었어 이거? 이렇게 나와요. 미쳐버린다니까. 이건 이제 시작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인테그랄 탄젠트 제곱은 어떻게 하는데? 인테그랄 탄젠트 세제곱은 어떻게 하냐? 다 달라. 풀이법이 다 달라요. 그때마다. 그래서 탄젠트만 코사인만 이렇게 삼각함수만 들어가도 이 모양인데 여기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막 너를 뛰죠. 이제 공식이 막 헷갈리고. 나도 헷갈린다 야 지금. 이해가요. 제발 울잖아요 지금. 울지 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3 대입하면 얼마 나와? 3한 약분의 1이니까 9, 2, 마이너스 18 나온다. 그치? 맞아요? 더하기 뺄게 못 하겠어요. 여기 3 대입하면 얼마 나와? 27 나오죠? 에서 빼기 2를 대입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의 3분의 16 나오죠? 더하기 4, 3, 12 나오겠네. 그쵸? 이게 이해 가죠? 얘네 둘을 덧셈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거 얼마야 보다시피 3분의 4네. 그치? 앞에 게 맞아? 맞네. 3분의 4고 뒤에 건 얼마야? 이건 9고 9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3분의 16이다. 그치? 그럼 3분의 9 7이네? 두 개 더하면 3분의 11이다. 진짜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 정도 분수야. 뭐 그치? 우습지 뭐. 그치? 이해가 가요? 너 저번 시간에 이거 좀 풀어봤지? 숫자 바꾸기 이런 것들. 어떻게 풀이가 좀 잘 되디? 하다 보면 정말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257페이지를 볼게요. 257페이지. 내가 저번 시간에 개념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 그치? 개념이 몇 장이라고? 8장인가? 몇 장이라며? 그치? 너무 많아서 개념 하나 말았잖아. 추가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하는 얘기는 거기 257페이지 나와 있죠.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입니다. 결론부터 그냥 써줄까요? 결론부터. 인테그랄이 이제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제 보통 쓰는 스킬입니다. 다시 인테그랄의 저 정적분의 그 범위가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럴 때 보통 쓰는 스킬인데요. 여기 뒤에 기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일단 값은 무조건 0입니다. 되게 편하죠. 반대로 여기 우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난 이 우함수, 기함수란 말 되게 싫어해요, 나는.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그 약간 어원이랄까? 여러 가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쓰기가 싫어지더라고. 첫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 예전에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우함수, 기함수란 용어가. 근데 난리 났었죠. 왜?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그 우함수, 기함수란 용어가 안 나오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과서로만 공부한 친구는 그 용어를 처음 볼 거 아니야. 우함수가 뭐예요?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야, 졸지 마. 미친 거 아니야? 기대지 마. 뭔 말인지 이해가? 아, 그렇잖아. 원래 수능 시험 범위가 교육과정 내, 즉 교과서 위주로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과서에는 우함수, 기함수 용어가 안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교과서만 공부한 친구는 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게 한번 크게 일이 터져가지고 그 뒤로 보세요 한번. 여러분 수능 문제 좀 한번 봐보라고요. 우함수, 기함수 용어가 안 나와요. 용어 자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문제집이 나오네. 그러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쓰기 싫은 거고, 두 번째는 니들 살면서 기라는 한자를 쓰니?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 학교에서 이거 해요? 이거 짤짤짤짤짤짤이? 친구랑 같이 짤짤이 해요 이렇게. 홀짝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요? 박씨 안 해요? 홀이야 짝이야? 누가 주머니에 있는 구슬을 딱 꺼내가지고 홀이게 짝이게 이러지, 누가 우게 기게 이러고 누가 그러냐고. 그치? 저 한자는 안 써. 우리가 안 쓰는 한자야. 일본 애들은 쓰겠지 저거. 중국 애들은 쓰겠지만 우리는 안 써 저 한자. 홀짝을 쓰지 우리는. 호람수 짝함수죠. 쉽게 말하면 호람수 짝함수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 니들도 우함수 기함수 많이 들어봤지? 그냥 쓸게요. 나는 원래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쓸게요. 얘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2배의 0부터 a까지입니다. 이게 일단 공식 같은 거니까 외우셔야 되는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우함수가 뭐야? 지수가 짝수로만, 그치? 이루어진 함수예요. 여기에는 상수항도 포함되는 겁니다. 상수항을 일종의 지수 0으로 봐서, 지수 0도 짝수다 이렇게 봐서 상수항도 오케이, 상수항까지 오케이 하는 그런 함수를 말하는 거죠. 이 함수의 특징이 뭐죠? 바로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은 그냥 우함수 하면서 배우는 거고,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와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떤 함수가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말이죠. 그쵸?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수능에서는 우함수, 기함수란 말 안 쓰고 f라는 함수가 다음을 만족할 때 저 인테그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어쨌든 이게 우함수 y축 대칭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얘가 보통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충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대칭이 아닌데? 뭔만 이해가지? 그럼 얘를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니까 이렇게 정적분하겠다는 거거든? 이 넓이를 찾겠다는 거거든 일종의. 근데 대칭이라며. 그러니까 이 넓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 아이디어죠. 0부터 a까지 넓이 쪽을 2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아이디어예요. 이해 가죠? 별거 아니죠. 그쵸? 우함수를 대칭,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요 둘러싼 넓이를 구하시라고 하는 거를 0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고 곱하기 2 하면 되지 않나? 왜 이 방법이 편한지 알겠어요? 여기 0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거 적분해가지고 생각해봐. 적분해가지고 여기 a와 0 대입하면 이거 다항함수면 0 나오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니까 한쪽이 확 지워지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우함수는 요 스킬을 많이 써요. 이해 가요? 지금은 이렇게밖에 증명 못하고 미적분 가면 이거 따로 증명합니다. 왜 이게 성립하는지를 치환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따로 증명해요. 지금은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맞아 좌우 넓이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기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기함수라는 거는 지수가 무엇으로 구성된 함수야? 홀수로만 구성된 함수죠. 따라서 상수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수항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상수항은 뭐라고요? 짝수 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홀수에서는 상수항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지수가 홀수로만, 지수예요. 개수 말고. 지수가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죠. 따라서 쟤는 무조건 원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항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특이하게도 원점 대칭으로 나오죠. 하지만 이런 용어들은 다 수능장에서 다 쓸모가 없고요. 수능장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나오죠. 얘가 얘랑 같아요. 함수가 다음을 만족할 때 하면은 여러분 이걸 보고 아 원점 대칭이구나.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뭐 3차함수 마냥 이런 게 있지 않겠어? 그치? 그럼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가 정적분한 건 뭐야? 마이너스 A 여기 플러스 A 여기 이렇게 정적분인데 우리 정적분 할 때 얘기했어요. 그쵸? 이렇게 정적분은요 넓이랑 좀 달라요. 그쵸? 정적분은 위쪽에 있으면 넓이지만 아래쪽에 있으면 넓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적분하면요 이거 음수값 나와요.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근데 요쪽을 정적분하면은 이게 넓이가 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요 넓이가 10이고 요 넓이가 똑같이 10, 여기가 10, 넓이로 생각할게요. 여기가 넓이 10이면 여기는 넓이가 똑같이 10이겠죠. 왜냐면 대칭이니까. 근데 정적분 값은 요거는 마이너스 10 나오고 요거는 플러스 10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요 0이겠죠. 그래서 정적분은 0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얘가? 이건 넓이를 들어가고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제대로 이제 뭐 맞불을 풀거나 딴 거 풀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기함수 무조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인테그랄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이렇게 나오는 순간 우함수 기함수 따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말 이해가? 그래서 만약에 4x 7제곱 빼기 11x 5제곱 더하기 264x 세제곱에 더하기 316x 더하기 4dx를 하시면은 뭐 하겠다는 거야? 기함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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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적분하면 다 0 나와요. 어차피 안 해도 됩니다. 얘만 하면 돼요. 이거 상수 우함수라서 얘가 가? 이거 다 페이크죠. 페이크. 이거 넘어가는 사람이 바보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아까 쉽게 말해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해서 저 4x 7제곱 빼기 11x 5제곱 더하기 264x 세제곱 더하기 316x dx와 플러스 인테그라 4dx 이게 쪼갤 수 있는 건 이해 가지 않아요? 적분은 정적분 쪼갤 수 있다며. 더하기 빼기는 마3부터 뿔3까지 마3부터 뿔3까지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거 0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되겠네. 얘를 어떻게 구해? 그것도 2배에서 0부터 3까지만. 반쪽만 구하면 돼, 이렇게. 4가 나가면 8 되겠죠, 일단. 0부터 3까지 dx. 이게 뭐게요? 여기 숫자 1 있는 거예요. 적분하면 x라고요. 3과 0 대입하면 3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3, 8에 24. 끝. 이런 거 계산 안 한다고,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뭐예요? 필요 없는, 아무 필요 없는. 어차피 0 나오는 건데, 그치? 그럴 때 쓰겠다, 이겁니다. 이해 가죠? 이건 사실 대놓고 나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구간. 구간이 이렇게 나오면 대놓고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우함수 기함수 쓰라 이거죠. 이해 갔어? 졸려. 그걸로 이제 4번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나는 나 혼자 신나게 떠드는데 니네가 왜 졸려? 야 피곤한 건 내가 피곤해. 니도 몰라서 그래. 이제 늙었나 봐요 진짜. 늙은 건지 이 일이 중노동인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다니까. 옛날에 특강 끝나고 1시간 동안 또 감독을 또 한 적이 있었거든. 애들 숙제 감독. 그때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 진짜. 니들 그 정도 피곤한 적 없었지? 나 진짜 요즘 들어서 와 나이 때문인지 진짜 체력 문제인지 고된 노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앉아있으면 서서 앉아서 그냥 졸아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 니들 그런 적 없지? 나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다가 졸면서 행군한 적도 있는데 자면서 행군한 적도 있는데 너무 피곤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장원영 군대 가는 거 봤어요? 장원영이 뭐지? 그 정과장가? 카이가 나오는 건가요? 군대 갔잖아. 못 봤어? 짤 되게 유명하잖아.
유격 받기 전에는 막 이렇게 생기가 넘치게 막 이렇게 생각생각 웃고 있는 셀카 올렸는데 훈련 후 눈 풀려가지고 이렇게 멍하게 있는 사진 찍는 너무 피곤하면 사람이 그래요. 니든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감이 좋으라? 나는 내 수업 시간에 조는 걸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감이 졸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졸고 있다고? 4번 문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우함수, 기함수란 말 안 나와요. 그쵸?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대요. 이거 무슨 함수일까? 뭐일까? y축 대칭. 그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는 4 나올 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에 fx를 곱한 거를 정적분하면 뭐게요를 찾는 문제입니다. 아니 함수를 주지도 않고 정적분을 구하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해가요? 함수를 주지도 않고 함수를 찾는 건가?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아. 적분 쪽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은 도형을 적당히 그리고 넓이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거는 함수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가 갔어? 이런 건 알아? 니들 이런 거 할 수 있어? 아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영어로 오드 함수, 이븐 펑션 이렇게 쓰면 더 못 알아들 거 아니야, 그치? 오드 펑션, 이븐 펑션 쓰면 더 못 알아들 테니까 어쩔 수 없어. 우함수랑 우함수랑 더하면 뭐게? 우함수죠? 이건 거 알아요? 기함수랑 기함수랑 더한 건 기함수죠. 우함수랑 기함수랑 더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개판 난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하? 우함수에 우함수 곱한 건 뭐게? 우함수예요. 우함수에 기함수 곱한 건요? 이건 기함수고요. 기함수에 기함수 곱한 거 이건 우함수예요. 이거 혹시 알아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우가 무슨 뜻이라고? 이거 짝수란 뜻이야. 뭐가 짝수? 지수가 짝수란 뜻이야. 기는 홀수란 뜻이고 누가? 지수가 홀수. 그러니까 제일 쉬운 함수 하나 생각해봐. 우함수는 x제곱이라는 함수. 기함수는 x라는 함수.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 2x제곱 아니에요? x 더하기 x는 2x고. 그러니까 짝수차 함수 나오잖아. 홀수차 함수 나오고, 그치? 그럼 이것도 x제곱 곱하기 x제곱은 x 4제곱. 이거 우함수 아니야? 짝수. x제곱 곱하기 x. 이건 x 세제곱이잖아. 홀수. x 곱하기 x. 이건 x제곱이니까 다시 짝수.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이해가 안 가?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이거 저기 뭐 따로 배우진 않지만 어쨌든 알고 있어야 돼. 홀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뭔 말이냐면은 요렇게 분배하면은 x세제곱 fx와 그렇지? xfx와 2fx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예요. 피적분함수 쪽으로. 그쵸?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쵸? 이거 우예요. 이건 기고요. 홀수잖아요. 이건 기잖아요. 이건 우고요. 이거는 상수 배는 차수에 영향 없죠? 이거 우함수 그대로입니다. 이거 두 개 곱한 건 무슨 함수죠? 기함수잖아요. 이거 곱한 건 무슨 함수죠? 기함수잖아요. 기함수로 이렇게 적분하면 뭐 나온다고? 0 나와요. 그러니까 적분하면은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0 나와서.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즉, 이 적분값은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2fx dx랑 같은 거예요. 이해 가요? 그 다음 상수 2는 바깥에 나갈 수 있어. 이해 가요? 이거 잉크 다 썼나 봐. 아씨 보드마카 정말 많이 안 들어. 인류는 왜 저 따위 거를 발명해서 말해. 그치? 분필이 최고인데. 그 다음 이거 뭐야? 우함수잖아. 그치? 그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구간이 있다이면 반쪽만 구해서 곱하기 뭐 하면 돼요? 2 하면 돼요.
근데 앞에 곱하기 2가 있으니까 뭐야? 이제 4 하면 돼요. 따라서 2 얼마니까? 여기 있잖아. 그치? 답은 16이요. 이렇게 푼다 이겁니다. 다시 구간을 딱 보고, 그러니까 원래 적분 문제는 구간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에 숫자가 있는가 없는가. 숫자가 있다면, 다시 원래 적분은 구간부터 보는 거거든. 적분에 아무것도 위아래가 없는가. 적분 위에 숫자가 있는가. 특히 이 숫자가 혹시 마이너스 A 플러스 A처럼 부호가 반대인가. 적분에 한쪽은 숫자지만 한쪽에 X가 포함되어 있는가. 에 따라서 풀이법이 달라요. 접근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적분은 원래 이거부터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 적분 기호에 아무것도 없어? 부정적분 하라는 얘기야. 그치? 적분 기호에 숫자 있어? 부정적분 한 다음에 대입해서 빼라는 얘기인데 이게 공식이 엄청 많아요. 참고로 정적분 쪽이. 아까 봤죠? 넓이 공식도 있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공식이 엄청 많아요. 참고로. 근데 이것 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구간이 혹시 이런 식인가? 그리고 한쪽은 숫자인데 한쪽엔 변수가 들어간다고? 요거 이제 다음 단원에서 할 거라는 얘기죠. 이거는. 적분은 원래 이거 보고 푸는 겁니다. 딱 봐도 이게 뭐 하자는 거야 하겠지만 요거 보는 순간 어허 마일부터 풀. 아 그럼 이거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풀란 문제구나. 그리고 fx는 딱 봐도 우함수적구나. 그래서 이거를 분배하면 누구는 기함수라 계산할 필요 없고 누구는 우함수라 2배 하면 되고 그거 쓰겠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잠깐 쉬었다 하자고.